안녕하십니까. 16일 목요일 오후 4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성추문 사건으로 자리가 비게 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자리에 아마도 후보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 96조에는 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 직위를 잃게 된 때는 그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헌 규정이 있는데, 이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놓칠 수는 없다, 후보를 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핵심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핵심부에게 좋아요, 후보를 내세요. 그 대신에 후보를 낼 때는 철판을 깔고 내세우시오. 그게 민심입니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유리하다, 그게 아니지요. 미래통합당에게도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국민과의 여러 약속이 있었지요. 안희정 사건 때는 재발 방지를 하겠다. 오거돈 사건 때도 재발 방지를 하겠다. 그러다 드디어 수도특별시장까지 이 성추문에 휘말리는 사태가 됐습니다. 그대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권 핵심부는 박원순 시장의 자살을 두고 어떻게든지 이 사태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그리고 주요한 부분을 가능하면 은폐,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눈물겨운 노력을 그동안 계속해 왔지요. 따라서 그가 순직했거나 아니면 준순교자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가족장을 고집한 데도 불구하고 거의 위압적으로 서울시장을 치르면서 서울시 내 곳곳에 조기형의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님의 무슨 뜻을 따른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 어떤 순교자, 순직자,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장이 돌아가셨다. 어찌 돌아가셨냐? 이거 가능하면 감추려고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이 사건의 결정적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의원은 피해 고소인, 이 말은 어떤 자락을 깔고 있는 게 이 피해자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일 수도 있다. 본원적, 본격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냐 하는 말이 그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해를 두 손가락으로 가리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체조사는 하지 않겠다. 서울시가 자체조사하라. 서울시가 뭘 어떻게 자체조사합니까? 서울시 거기 박원순 시장 산하에 있었던 그 전부 간부들이 그게 득실거리고 있는데 생선 가게에 고양이를 맡기는 꼴이죠. 이해찬 대표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특별검사팀이 이걸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내가 몇 가지 설명을 할게요. 첫째로 4년 동안 지속됐다. 이거 아주 무서운 현실입니다. 피해자 A씨가 이 4년 동안 이 악마의 굴레를 못 벗어나게 작용한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두 번째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를 묵살한 거기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소 사실이 어떻게 신속하게 누설돼 가지고 박원순 시장 귀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살을 결단하게 되느냐. 이 누출 과정. 그러니까 이 대목마다 양성평등법에 위반된 자, 공무상 비밀 누설한 자, 직권남용 직무유기한 자, 이게 희혹과 혐의를 조사할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해. 그러니까 피하고 뭉개겠다는 소리죠. 의지가 있다면 검찰에 수사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당헌상 이번 부산과 서울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는 조건으로서는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추행 사건은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당헌상 후보를 내세워도 괜찮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부정부패라고 하는 게 돈을 가지고 거래하고 돈을 받아먹고 그것만 부정부패입니까? 아니지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무상 지휘를 받는 직원을 성추행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부정행위고 이거야말로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것이죠. 부정부패가 꼭 돈 거래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 거래로 뇌물 먹는 것보다도 이것은 더 악질적이고 그 당헌에 있는 대로 부정부패 등 잘못,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중대한 잘못에 들어가죠. 이거야. 부정부패일 뿐 아니라 중대한 잘못이죠. 그 중에서도. 따라서 이 당헌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당헌 개정까지 해서 후보를 낸다? 그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철판을 깔고 나와라. 중앙당사 이 간판 앞에도 쇠 테두리를 해서 보호막을 치고 그렇게 나서는 후보도 얼굴에 아주 철가면을 씌워서 내보내라.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도 저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판국에 당헌까지 개성해서 또는 당헌을 무리하게 해석해서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 스스로 지겠다, 스스로 망하겠다 하는 쉬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들 명심하십시오. 쉬 망하는 길로. 국민 상당수는 민주당이 그렇게 후보를 안 내가지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신뢰를 잃고 쉬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박수 칠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지요. 그대들이 정상이 아니니까 정상 아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돌아가세요. 후보 내면 안 됩니다. 당헌 개정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더구나 2015년에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당헌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은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등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그 직을 잃게 될 때는 우리 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그 당헌 개정했지 않습니까? 만일 이번에 이 당헌을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 책임져야지요. 문재인 정권을 우리는 좌파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호칭을 붙일 수밖에 없지요. 이번에 백선엽 장군 추도 과정과 그리고 대통령의 추도사 한마디 없고 청와대 공식 조문 입장 표명도 없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해서 이 대한민국이 존립하도록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다시 만든 제조한 수훈갑이 백선엽 장군인데 이 제조 지은을 이게 무시해버리고 한미동맹 그 바탕이 되는 한미동맹도 무시하고 이러니까 이걸 좌파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일성주의자들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좌파적 성격을 띤 이 핵심 인사들은 자기 주장 외에 남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이걸 배척해버리고 내 편 아닌 내 편은 전부 가짜다. 우리만이 정의롭다. 우리만이 옳다. 내가 하는 일은 옳다. 어떻게 조금 실수한 일이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은 옳다. 이런 오만과 자만 때문에 안희정, 오거도 박원순까지 연결되고 지금 이 외에 부정부패 사건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대들의 그 오만과 자존, 과대망상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결국 정권을 부패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결국 국민들의 그 모든 어려움과 오명을 뒤집어 씌우게 되는 결과가 초래한 것입니다. 부산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지 국민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